파업하세요.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다들 알고 계십니까? 첩약급여에 대한 팩트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에 시행 예정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한방첩약, 한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약하면 보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첩약급여화는 이 보약이 아니라 치료용 첩약, 질환,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의 한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월경통, 뇌혈관 질환 후유증, 안면마비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적용이 되죠.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 한 명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절반의 비용만 부담하면 첩약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첩약급여화는 왜 해야 하냐? 건강보험 적용은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가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과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첩약 이용에 긍정적이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요. 한방의료를 찾는 국민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질환 치료,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왜 첩약을 복용하지 않는가? 이유는 바로 비싼 비용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복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 적용. 국민들도 한방의료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한방의료행위가 늘어나게 되었지만 첩약시범사업 예산은 매우 작은 편이에요. 첩약시범사업이 건보 재정을 위협하기는커녕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일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 항암제도 보험이 안 되는데 첩약의 보험이 말이 되냐는 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 등의 4대 중증 질환 그리고 신경질환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첩약급여화는 그에 맞춰 건강보험을 적용, 또한 첩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첩약급여화의 필요성을 대변합니다. 첩약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 첩약치료의 효과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려가 되신다면 첩약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월경통 한약이 효과가 있나? 의심하지 마세요. 권위 있는 의학학술기관 코크란이라는 곳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한약은 월경통 감소 효과가 양약보다 뛰어나며 부작용도 적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월경통 치료 지침에 한약 치료를 포함하기도 했어요. 무려 미국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효과, 검증된 안전성, 검증되었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뇌혈관 질환 후유증도 물론 검증되었습니다. 에이, 무슨 한약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라면 에이, 논문을 보세요. 논문. 한약 처방으로 후유증 증상 감소가 증명되었습니다. 심지어 증상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관계, 즉 혈액과 혈관 건강 개선에서 심혈관계와 연관성이 높은 뇌졸중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약 치료는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원인을 같이 치료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마비. 안면마비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면마비 환자들은 이미 양방보다 한방을 더 많이 찾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검증된 치료 효과 환자들의 만족도입니다. 안면마비에 있어 한방 치료는 양방 단독 치료보다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며 환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았다고 하니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안면마비에 대한 첩약치료가 포함된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약을 복용했을 때 질환이 더 빠르게 치료될 수 있고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효과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번 첩약급여화 시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 한약재 믿을 수 있냐? 한약재의 품질과 위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합니다. 이미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HGMP 우수 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그 한약재 비슷한 그 농산물하고는 한방 의료기관에 처방되는 한약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건 그냥 농산물이에요. 관리 기준이 다르죠. 물론 농산물이라고 해도 관리 기준이 있겠지만 의약품용 한약재는 우리 생각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품질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한약과 시중에서 구매하는 건기식은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약을 먹고 간 손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조사해 보니까 전문가의 처방 없이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경우, 뭐 산에 가서 캤거나 경동시장 같은 데서 그냥 본인이 샀거나 이런 경우가 무려 89.7%였습니다. 한의사의 처방과 검증된 한약재에서 만들어진 한약을 복용한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한약의 부작용은 간독성? 이것이야말로 근거가 부족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처럼 그동안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계셨다면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라는 거. 첩약이 건강보험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무려 국가 차원에서 첩약의 효과와 안전성, 유효성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는 첩약을 포함해 다양한 한약을 사용한 치료에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관리와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의 핵심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첩약 치료에 대해 우려하고 계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확한 정보들을 꼭 기억하고 제발 잘 알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잘 가. 또 봐요.